비행이론 제39강 성능 자료의 이해입니다. 여기는 뭐 전반적으로 훑어가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 배기가스를 직접 분출시켜 가지고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거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공기를 프로펠러 뒤로 분출해서 반작용을 가지고 추진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일정한 어떤 고도와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항공 여각적인 힘은 마력에 대한 필요 추력 비율, 필요 추력 나누기 마력,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추진기관의 능력은 마력에 대한 이용 추력 비율이니까 이용 추력 나누기 마력,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뭐 이건 아무튼 뭐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필요한 추력, 얼마나 필요한지, 이용 가능한 추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내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은 얼마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100마력짜리 엔진인데 거기에서 나는 70마력만 있어도 비행기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100마력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70마력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은 항력하고 추력은 같죠. 방향만 틀리고, 또 양력하고 무게도 크기가 같고 방향만 틀리고, 이게 바로 균형을 이룬다 했습니다. 균형을 안 이룰 때는 크기가 틀릴 수 있지만은, 자, 그럼 필요 추력이란 건 뭐냐? 필요 추력이란 것은 가속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갈 때 추력은 항력하고 크기가 같고 항력에 대응되는 힘은 이걸 보고 필요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정상 유지를 하고 있는 추진력, 그걸 보고 필요 추력. 지금 현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때 그때 필요한 추진력을 필요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륙 성능이란 것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조건에서 항공기가 이륙에 필요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이륙 성능인데, 보통 우리 경량 항공기는 이륙을 할 때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막상 어디 창출장치가 올라가면 거기가 이륙 거리가 아니죠. 이륙 거리는 뭐라 했어요? 일단 뜨더라도 높이가 50피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가 이륙 거리란다 했습니다. 그러죠? 이륙 성능. 그럴 때 보면 거기에서 뭐 유효 이륙 활주거리가 뭐냐, 유효 이륙 거리가 얼마냐, 뭐 개방구역이 어떻고, 그것은 이 앞에 강의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제 유효 이륙 활주거리란 것은 이륙할 때 지상 활주로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죠. 그것은 활주로 전체 길이보다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같거나 그보다 짧아야죠. 그보다 길어버리면 활주로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유효 이륙 거리란 것은 유효 이륙 활주거리에다가 개방구역을 더한 거리죠. 개방구역이란 것은 여유 공간이죠. 그 뒤에 끝에서 어쩔지 모르니까 놔두는 구간, 개방구역, 클리어웨이라 해가지고 이건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속 정지 가용거리라 하지. 그것은 가속 정지 가용거리는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할 때 정지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리가 그겁니다. 그럴 때는 유효 이륙 활주거리에다 정지로를 더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쭉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정지로라는 것은 스톱웨이라 해가지고, 정지로는 뭐 이륙을 포기한 항공기가 감속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상승 성능, 이륙 성능은 조금 전에 이륙에 필요한 어떤 성능이고, 상승 성능이라는 것은 상승하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추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항공기 무게의 어떤 수평 분력이 항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런 것을 다 합했을 때 그걸 보고 상승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수하게 상승하는 데 필요한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이 합을 바로 상승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착륙 성능과 착륙 거리, 이것은 여러가지 조건에서 항공에 착륙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인데, 착륙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활주로에 접지해 가지고 설 때까지 아니라 활주로 50피트 상공에서 설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것이 착륙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밀도는 여러분들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알죠. 공기 밀도라는 것은 기압 공기 온도에 따라서 어떤 기압이 일정하다고 하지 않을 때 밀도는 기압 고도에서 공기 온도를 보정해야 하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낮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죠. 엔진 출력의 성능이 떨어지죠. 기압이 낮으면 양력도 떨어지고, 그것이 공기 밀도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 나타내는 공기 밀도에 따른 고도를 밀도 고도라고 하죠. 밀도 고도는 공기 밀도에 따른 고도. 상대 습도라는 것은 알다시피 습도가 많으면 공기가 밀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일부러 예를 들었죠. 라면 끓일 때 수증기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 말은 가볍다. 가볍다는 것은 공기 밀도가 낮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습도가 많다. 그 말은 공기 밀도가 낮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수증기는 건조 공기보다 가볍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필요해요? 이착륙할 때 정풍으로 이륙하는 것이 굉장히 양력에 도움이 되죠. 대신 순항할 때는 배풍이 낮죠. 뒤에서 돌아야 공짜로 갈 수 있죠. 속도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주로 상태도 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입니다. 활주로가 콘크리트로 있으면은 잘 가는데, 잔디밭이나 뭐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륙할 때도 그냥 퍽퍽해서 이륙거리가 늘어나고, 착륙할 때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사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 하면은 이륙할 때는 굉장히 이륙하기 힘들죠. 위에 올라가니까 언덕이니까. 대신 착륙할 때는 빨리 서겠죠. 올라가 있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활주로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바뀐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다음에 뭐 이륙 거리 같은 거.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 이륙할 때는 항공기의 어떤 무게나 바람, 기압,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다 틀리죠. 착륙거리도 마찬가지고. 착륙거리도 뭐 그때 틀릴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순항 동력이라는 것은, 순항 동력을 설정하면 최소 연료 소모로 최대 항속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순항 동력이라고 합니다. 연료를 제일 적게 들여가지고 거리를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정풍과 측풍은 다 알죠. 여러분이 앞에서 부는 것이 정풍이고 옆에서 부는 것이 측풍이죠. 그러니까 이륙이나 착륙할 때는 항상 정풍으로 해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측풍을 불 때는 조정이 좀 귀찮죠. 바람을 맞아주면서 가야 하니까. 그때 우리가 보통 할 때 바람을 막은다 그런 말이죠. 바람을 막으면서 간다. 그 다음에 성능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이륙 시에는 이륙 속도, 활주로 조건, 뭐 상승 요구 조건, 장애물 회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충족을 해야죠. 성능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물리법칙은 지금 현재까지 딱 2개 나왔죠. 우리 쓰는데 뭐 많이 안 나왔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나왔죠. 뭐 관성의 법칙, 뭐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고 2법칙이 뭐였죠? 가속도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또 뭐였어요? 물리법칙이라는 게 베르누이. 속도가 빠르면은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 비행기 같으면은 아래 부분이 속도가 느리니까 압력이 높아서 위로 올려서 양력이 발생한다. 뭐 2가지가 큰 것이지 나머지는 뭐 힘이나 물론 일이나 동력 이런 것도 뭐 물리법칙입니다만은, 모멘트도 물리법칙이라는 법칙이죠. 힘 곱하기 거리, 이런 것들이 작용됐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제 표준 대기. 국제 표준 대기는 여러분이 다 알죠. 뭐 15도씨 온도에서 표준 기압이 뭐 1014.25 mbar 또는 1014.25 헥토파스칼, 29.9인치 수은주 높이. 이럴 때는 고도가 상승할 때 뭐 1000피트가 올라오면 2도씩 감소하고, 기압은 1000피트당 뭐 1인치 수은주 높이만큼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뭐 항공 기상에서도 자세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이용 마력이다, 뭐 항공기 추력을 얻기 위해서 엔진에 발생시키는 출력의 크기, 뭐 이런 것이 뭐 이용 마력 뭐 그런 게 나오죠. 뭐 고도가 증가하면은 공기 밀도가 감소하니까 엔진 효율이 감소하니까 이용 마력도 같이 감소하고, 뭐 그런 데 나온 것이 이용 마력입니다. 항공기 성능 차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조건에서 항공기 이륙 성능, 상승, 순항, 착륙 이런 성능인데, 대개 이런 경우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시험 비행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약간 그보다는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더 성능이 낮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상 조건일 때 가장 완벽하게 할 때 나온 걸 가지고 만든 데이터니까 항공기 성능 차트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모 어떤 이름만 나온 것은 듣고 끝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안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착륙 성능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 이륙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능에 미치듯이 착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착륙 거리는 어떻게 나 있어요? 50피트 고도를 통과해 가지고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가 착륙 고도라 했죠. 그냥 착지에서 설 때까지가 아니라 50피트 고도를 통과할 때부터 한다. 또 실속 성능 차트는 뭐라 했어요? 실속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항공기 무게랄지 외장 상태, 출력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외우란 게 아니라 전부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위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목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항공기 어떤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륙과 상승을 위한 항공기 성능표 기준은 뭐냐? 이 성능표란 것은 정상적인 기상 조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압하고 밀도 고도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비행장 고도, 해수면 고도, 절대 온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정상적인 기상 조건, 기압이랄지 밀도 고도. 그 다음에 고도와 속도 및 방향을 나타내는 비행기이다. 고도계, 속도계, 방향 지시계, 선회계, 수직 속도계, 이런 계기를 뭐라고 하냐? 성능계기라 했죠. 성능을 나타내니까 성능계기. 그 다음에 지상에 설치된 항행시설이나 위성 또는 항공기 탑재된 자체 항행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거나 조종사가 계획하는 비행 경로를 나타내는 계기는 뭐예요? 이것은 항법계기죠. 항법을 쓰는 거니까 항법계기. GPS 그런 거. 그 다음에 활주로 중심선 연장에 있는 포장면이다. 활주로가 끝났는데 계속 있는 거, 추가되는 거. 조금 전에 뭐였어요? 나온 것이 개방구역 아니면 정지로죠. 그런데 뭐냐? 이륙을 포기한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데 쓰는 것은 뭐냐? 정지로입니다. 감속. 서야 하니까. 여유분이 개방구역도 이고 정지로도 맞는데 여기서는 이륙 포기할 때 감속시키니까 정지해야 하니까 스탑웨이, 정지로. 활주로 끝부분에 이어져 있는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구역으로 중심선은 활주로 중심선과 일치하고 이것도 똑같네요. 앞에 문제하고 폭은 500피트 이상이면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조금 전에 정지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지로가 아니라 개방구역이 답이죠. 개방구역. 평탄한 구역.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개방되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